싱그러운 봄의 기운만큼이나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의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이곳 대학 캠퍼스에 섬뜩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오후 5시경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화장실이 3층이에요. 그쪽에서 소리가 이제 사람 살려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서관 건물 외벽에 힘겹게 기대어 있던 한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쪽 턱 쪽으로 살점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발목 쪽 복숭아뼈 있는 데가 아예 이렇게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다리가 많이 났었어요. 다리에서.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그런 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 투시 지금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해서 그 부분을 수사하게 됐죠. CCTV 확인 결과 오후 5시 13분경 학교 운동장을 지나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는 여대생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보니까 4층 창문이 열려 있어서 계단 창문이 열려 있어서 그 창문 쪽에서 투신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그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현장 감식을 해보니까 피해자 족적이 그 난간대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밑에 난간대에서는 족적이 나오고 위에서는 지문이 나오고 그렇게 검출이 됐죠. 또 창문을 보니까 창문 형태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형태의 창문이었거든요. 그런 창문이라고 볼 때는 누가 일부러 밀어서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 창문 구조가. 현장은 그녀가 4층과 5층 사이의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르르 나왔어. 거기서 한 명이 저를 밀치면서 뭐라고 어디를 밀쳤어? 눈으로 밀쳐서 응. 저를 밀쳤어요. 사람들 사람들 씹히고 있었어요. 지금 없는데 생각이 안 나?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서관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선 그녀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2층에 위치한 열람실. 그곳엔 세영양이 들고 왔던 책과 노트 그리고 가방 등의 소지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저희 로비를 지나갔어요. 3층에 10여 분 남짓한 시간, 열람실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은 오후 5시 25분경. 3층에서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창가까지 걸어가는 데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5시 27분경 부상당한 채 사람들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녀는 창가에 도착한 직후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오른쪽에서 남자분이 전화로 나오셨더라고요. 뭘까 힘이 쭉 빠져서 몸이 돌덩어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그냥 감았더니 눈 떠보니까 병실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중간중간 기억이 끊기긴 하지만 그녀는 추락 후의 상황은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추락 전의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날 수업이 하루 종일 있었어요. 6교시였거든요, 그날. 3시쯤에 끝났어요. 3시쯤에 대면식 한다고 빨리 끝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당 앞으로 다 모였어요. 1학년들 거의 다. 옷도 다 까치로 갈아입은 상태였고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신입생들이 인사를 나누는 과외 공식 행사인 대면식이 끝난 것은 오후 5시경. 학과 단체띠 위에 코트를 걸치고 홀로 걸어가고 있는 세영양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가 운동장이 있고 여기 교문으로 가는 길하고 도서관 가는 길이 있어요. 갈라지는 길에서부터 기억이 끊겼어요. 도서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추락까지 정확히 14분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손상 소견에 대한 그 의무 기록을 보면은 손상이 경미하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뇌 손상 이후에 벌어지는 기억 손상은 손상 이후의 기억이 손실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손상 이전의 기억인데 이거는 해리성 기억 상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리성 기억 상실이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나 또는 공포감 상황에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되고 짧은 시간 동안 완전 기억 상실을 경험한 것이 아닌가. 추락 이유가 아닌 이전의 기억이 지워졌다는 것은 기억 상실의 원인이 부상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강력한 정신적 충격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분명 별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른 날들처럼 수업을 듣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던 그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자살 시도, 그리고 기억 상실을 연이어 불러올 만큼 그녀를 뒤흔들어 놨던 정신적 충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을 바로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기숙사 학생들을 만나니까 이제 기숙사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3학년 언니들하고 1학년 그 언니하고 이제 이런 트러블이 있었다고 대면식 때부터 이제 그 덧신을 신고 나가는 과정에서 왜 신고 가느냐, 벗고 가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말이 오가면서 이제 또 안 좋은 얘기들 오가는 과정을 보고 조교가 말겠다. 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모두가 덧신을 신어야만 하는데 그 덧신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조교가 말걸어서 그걸 띄워놓고 3학년은 3학년대로 가고 1학년 학생은 1학년대로 갔다. 결과는 그렇게 해서 1학년은 일단 도서관으로 올라가서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다가 아마 이렇게 떨어지게 된 배경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고. 체육관을 나서면 덧신을 모두 벗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영양이 이를 지키지 않아 3학년 선배들이 지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작은 다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동기가 너무 약합니다. 이게 투신하게 된 동기치고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대면식에서 선배들한테 좀 혼이 났다고 해서 투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동기 부분에서 너무 약한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탐문을 하다 보니까 그 대면식이 끝나고 나오는 과정에서 선배들로부터 약간의 폭행이 있었다. 경찰 측에 폭행 사실이 있었음을 진술한 것은 다름 아닌 대면식 현장에 함께 있었던 1학년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들어올 때는. 그게 막 군대 같았어요. 화장실 갈 때도 줄 세워서 가고 대면식 시작하기 전에 줄을 다 세워놨었거든요. 학과의 공식 행사였다는 대면식. 하지만 그런 일을 대학에 와서 겪을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먹을 쥐는 게 아니라 계란 하나 쥐듯이 살짝 쥐고 열중 쉬었도 안 되고 그냥 차렷 자세로 머리를 다 감고 귀까지 까고 화장을 못한다. 물티슈 갖고 다니면서 화장하는 애들 다 닦으라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도 걷었었어요. 핸드폰은 왜 거두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그런 식으로 그냥 걷어가셨어요. 화장은 왜 지우는 거예요? 그게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이 모든 것은 3학년 선배들과의 인사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과의 전통이라는 것이 대면식을 진행했던 2학년들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공포는 3학년 선배들이 체육관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학년 임원 언니들이 쭈르륵 서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3학년 선배들은 되게 막 충격적이었고 막 경례 엄청 크게 진짜 쩌렁쩌렁하게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소리치면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뭐 어디서 왔고 몇 살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이거를 이제 핏줄 서도록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라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린 것은 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앞에 대놓고 이거 완전 모욕적이었죠. 덩치가 좀 있는 친구들한테는 비계 냄새 난다 막 이런 거, 덩어리 냄새 난다고 하고, 또 좀 예쁘게 생긴 애들한테는 성형 많이 했다고 하고, 코 수술했다 안 했다 자기들끼리 돈을 걸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가까운 거리다 보니까 다 들리잖아요. 조용하고 하니까 3학년만 떠드는 그런 입장이니까. 구경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왜냐면 그때 정말 꼴이 많이 아니거든요. 저희를 이렇게 재밌는 놀이로 본 거죠. 비웃고 웃으면서 욕하고. 신입생들과 2, 3학년 등 재학생 150여 명이 넘게 모여 치러졌던 대면식 현장에는 세영양도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22살이에요.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22살입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누구는 나이 많다야? 앞에서 다시 하라고 하고 같이 쳐다보는 거 보라고. 언니가 인사를 하고선 다 같이 들어오는데 울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면식이 끝나고 체육관을 나서는 과정에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는 겁니다. 교신을 안 벗고 그냥 나갔었어요. 쉬어야 된다고 욕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깜빡하고서 안 벗고 나간 것 같은데 그 3학년 몇 명, 한 6명 이렇게 원래 있는데 막 그 이모 언니가 막 이렇게 밀면서 뭐라고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가라고요. 이러면서 나이 많으시니까 가라고요. 제가 봤던 장면은 그냥 꺼져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꺼져, 자퇴해. 그런 내용이었어요. 3학년 언니들은 이렇게 구경식으로 이렇게 계속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 많았어요. 한 몇십 명, 20명? 대면식 이후에도 한동안 폭력적인 상황에 처했었다는 세영양. 그녀가 혼자 남겨진 건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걸어가던 것을 마지막으로 끊겨버린 기억. 그 길 위에서 세영양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지금은 거의 한 달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이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그때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막 기억은 지워진 걸까? 아니면 스스로 해서 지워버린 걸까? 그날 세영양과 함께 대면식을 겪었던 다른 신입생들 또한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첫날 갈 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 가는 게 좀 힘들어요. 그 생활이. 저 진짜 혼자 몰래 울었어요. 네, 너무 이게 이러려고 대학교 온 게 아닌데 그 일이 있은 후로 제가 알기로 자퇴한 사람 한 명 있고 정신적이랑 그게 좀 상처인 것 같아요. 형님들한테.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위와 관련한 학생들의 고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들의 학과, 학번, 학교 또한 다양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학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선후배 간에 벌어지는 이러한 행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문화다. 이게 우리 학과의 전통이다. 이게 우리 학과가 가지는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리해 주죠. 단기간에 강제적으로. 그리고 폭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외부에서 볼 때 분명히 폭력인데 자신들은 문화라고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선후배 사이에 행해지는 비상식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들. 이 모든 것을 참고 따르는 이유가 단지 선배들의 욕과 체벌이 무서워서만은 아니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다른 말을 하면은 이 문화에 끼지 못하고 이 학과에 끼지 못하고 이 구성원 사이에 끼지 못한다고 생각을 되게 만들어요. 모든 우리의 규칙은 이러하고 우리의 문화는 이러하니까 네가 못할 것 같으면 말해. 근데 너는 아웃. 너 그래 과목도 잊지 말고 명찰도 잊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 불이익 있음. 휴가 신청 전도부터 이렇게. 우린 세영양의 학교 측에 대면식에 참석했던 2, 3학년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정식 요청했습니다. 상의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이들은 세영양 투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3학년 선배들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대면식이 좀 전통이라 해서 저희도 솔직히 1학년 때는 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저희가 했을 때는 한 5시간인가? 1학년 때는 더 심했어요? 저는 힘줄 터져서 그때서야 4시간 만에 다 주고 목소리 안 나올 정도로 다 쉬어가지고 그때 태풍 부는 날에 운동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 안에 모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밥 먹을 때 막 모래 씹히는 그거를 바꾸자 해가지고
체육관 여기 안에서 했던 거거든요. 올해 대면식은 신입생 배려 차원에서 장소도 실내로 정하고 시간도 짧게 줄여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때 옆에 조교쌤이 같이 계셨어요. 근데 조교쌤이 계속 남아있던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심해지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랬다면 조교쌤이 옆에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대면식 자리에 조교가 함께 있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크게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교님이 계셨는데 안 말리시고 그냥 나도 저랬다, 나 때도 저랬다고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그게 너무 저희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조교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걸까? 우린 그녀를 직접 만나 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희 과는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친밀감? 1, 2, 3학년 친밀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저도 대면식을 했었었고. 조교는 새영양 사건의 원인이 대면식 자체가 아닌 새영양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을 지도할 책임 있는 교수의 입장은 어떨까? 언제부터? 저희가 이제 올해로 21주년이 돼서 20년은 됐겠습니다. 그때부터 쭉 해왔던 네. 전통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항상. 네. 교수님도 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대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이 더 심했다라고 그렇게 인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전에는 크게 트러블이 없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표현하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 우리 앞에서 힘겨웠던 시간을 털어놓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학생들은 이를 학교 측이나 지도교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 다들 겁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인사하기 전에 교수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다 3학년 선배들. 근데 교수님들이 뭐가 무섭냐.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인사만 받고 그냥 가셨어요. 다 간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욕설도 나오고 하는 거죠. 대면식 전에도 당일에도 부당하다 생각되는 일들에 대해 교수에게 얘기를 했지만 되려 상황만 더욱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1학년 때 그런 생각했어요. MT라고 생각하면 약간 뭐 이렇게 선배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바꾸고 싶어서 전체전체 이렇게 바꿔 나간 거. 뭐 그런 걸 1학년 때 교수님들한테나 이렇게 했죠. 했어요? 엄청 했죠. 저희도 가기 싫다고. 했는데도 뭐 교수님 깡는다고 하고. 근데 저희가 엄청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3학년들 또한 과거 선배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OT나 MT나 대면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대면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굉장히 상당한 수의 이제 조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제 동조자, 그다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 실제로 침묵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원인까지 사실 우리가 밝혀내야 되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한 과 안에서는 이루어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죠.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워야 할 청춘. 폭력의 악순환, 먹이사슬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학교라는 것이 하나의 공동체이지 이게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학생들은 학생들이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려두기 시작을 하는 건 이건 진짜 굉장히 커다란 저는 책임에 대한 방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건전한 문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내가 겪은 첫 경험이 폭력의 피해 경험이다 라고 할 때 결국 그 사람이 가지는 우리 사회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위계 질서에 의해서 순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람 또 어떤 방식의 가해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 같은 풍경을 보게 될까? 아니면 다른 풍경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